안녕하세요. 시와 그림을 사랑하는 박쌤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종교개혁 중 프로테스탄트 예술의 탄생에 대하여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카톨릭과 프로테스탄트의 치열한 대립은 요한계시록의 종말을 연상시켰습니다. 신교도가 득세했던 독일의 화가들은 교황을 적 그리스도, 즉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사탄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루터와 친한 사이였으며 비텐베르크 시장을 역임했던 루카스 크리나의 그림 홀로페르네스의 목을 든 유디트에서 유디트는 고대의 복장이 아닌 16세기 독일 처녀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녀의 칼 아래 머리가 베인 적장 홀로페르네스의 얼굴은 카톨릭과 교황의 패배한 모습 같기도 합니다. 2달 전쯤 세계 최초의 여성 직업 화가인 아르테미샤 젠틀리스키의 그림으로 유디트를 한번 설명했었는데요. 제 영상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크리나의 또 다른 작품인 비텐베르크 성모교회 재단화에서는 루터교가 교회에 요구하는 예식의 간소함이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와 사도들은 평등하게 원탁에 앉아 있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성직자이며 교회의 성사는 최소한 간소하게 해야 한다는 루터의 사상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에라스무스는 루터주의가 지배한 곳에서 문예는 소멸한다고 말했으나 예술가들은 기존의 예술이 아닌 새로운 예술 형식을 찾아냄으로써 신교의 예술을 구했다고 합니다. 종교개혁의 여파는 특히 독일과 플랑드르의 음악과 미술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프로테스탄트는 카톨릭의 화려한 성화와 성당 증축을 금기시했고 성상 장식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모습은 간소하다 못해 점점 더 앙상해져 갔습니다. 루터는 지나친 미술 양식이 교회의 타락을 불러왔다고 보고 예술을 통해 신앙을 유도하는 것을 신앙의 타락으로 여겼습니다. 이로 인해 프로테스탄트 교회 안에서는 종교와 미술 간의 밀월 관계가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종교 개혁으로 인해 카톨릭과 프로테스탄트의 진영의 예술가들은 종류는 달랐으나 비슷한 상황을 맞았습니다. 카톨릭 진영의 예술가들이 반종교 개혁의 검열에 걸리지 않기 위해 환상과 신비 그리고 우울한 마니에리스모 경향으로 옮아가는 동안 루터교는 성상과 성화 등을 아예 부정하고 예배 음악을 키우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중세 이래 가장 중요한 회화 소재였던 종교화를 더 이상 그리지 못하게 된 플랑드르 화가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라도 새로운 장르를 개발해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이 화가들에게 부정적인 영향만 미친 것은 아닙니다. 종교에 쏟던 화가들의 에너지가 보다 다양한 방향으로 향했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이 이루어진 지 한 세기가 채 지나지 않아 독일과 플랑드르 지방을 중심으로 풍경화, 세속화, 정물화 등의 장르가 생겨났습니다. 플랑드르의 상업과 금융 중심지인 안트베르펜에서 활동했던 피테르 브리얼의 풍속화는 종교개혁 이후 나타난 북유럽의 인문주의적 경향을 잘 보여줍니다. 농민의 일상을 뛰어나게 묘사했다고 해서 농부 브리얼이라고 불렸던 이 화가의 시골의 결혼식이나 눈 속의 사냥꾼들 등에는 평범한 이들의 일상이 해학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그림 속 인물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소임을 성실하게 해내는 모습입니다. 이 부분에서 브리얼의 그림들은 종교와 연결이 됩니다. 칼리벤과 성직자들은 근면한 일상이고 천국에 가까이 가는 길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안트베르펜에서 무역과 상업을 통해 부자가 된 신흥상인 계층들은 일상의 근면 성실함을 담은 그림들을 화가에 청탁했고 그 결과물이 브리얼의 풍속화들로 나타난 것입니다. 장식용 그림들은 네덜란드에서 정물화로 발달했습니다. 시계, 현미경, 나침반 등 작고 정교한 기계들을 만드는 데 능했던 네덜란드의 장인들은 그 연장선상에서 세밀하게 실내 정물화를 묘사한 그림을 그리곤 했습니다. 특히 직물업이 발달한 플랑드르의 장인들은 등장인물이 입고 있는 의복의 질감이나 무늬를 나타내는데 치밀한 솜씨를 발휘했습니다. 그리고 성화를 그리지 못하게 된 이들은 성화의 배경 역할을 하던 정물들을 떼어내 정물화라는 장르를 탄생시켰습니다. 칼뱅파가 지배했던 17세기 네덜란드에서는 구약 성경의 가르침이 강조되었습니다. 이 중 전도서 1장 1절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는 구절이 정물화 탄생의 단서를 제공했습니다. 네덜란드의 정물화는 사물의 모습을 정밀하게 재현하는 동시에 그 사물들 사이에 해골을 끼워 넣음으로써 인생의 무상함과 종교의 엄중함을 강조했습니다. 스텐베이크 정물 바니타스에 등장하는 수수께끼 같은 해골은 이 같은 구약의 가르침을 압축함과 동시에 네덜란드인들의 엄격한 가치관과 직업윤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림 속에 비어있는 조가비와 불이 꺼진 램프는 영혼이 떠난 껍질만 남은 육체를 상징하며 책과 악기, 술병은 그 어떤 세속적인 즐거움도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림 왼편에서 호련히 비치는 빛은 종교를 통한 구원을 나타내는 메시지입니다. 바니타스라는 요소의 도입을 통해 네덜란드 화가들은 사소하고 시시한 주제를 그림으로 그린다는 비난에서 스스로를 변호할 수 있었습니다. 정물화는 새로운 장르가 커 나가면서 식탁, 동물, 무기, 꽃 등 다양한 주제를 그린 작품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제게 힘이 되는 에너지입니다. 감사합니다.